월드네 작가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바쁘게 움직이는 것만으론 부족하다. 개미들도 늘 바쁘다.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 때문에 바삐 움직이느냐다 라고 말했습니다. 분주한 일정은 우리를 시계추처럼 만들어버립니다. 이렇게 기계적으로 뭔가 열심히 움직이는 것 같지만 무의미하게 반복되는 일상을 되풀이한다면 우리가 개미와 별반 다를 게 없겠죠. 네, 그만두세요. 개미 같은 숨가쁜 일상, 잠시 내려두세요. 일상이 건조하고 쓸쓸해지는 날, 누군가의 이야기가 나의 마음을 톡톡 두드립니다. 오늘 은쌤 책방에서 추천드리는 책은 참 괜찮은 태도입니다. 저자 박지연님은 다큐멘터리 디렉터로 일하고 계시는데요. 무려 15년 동안 취재하면서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아 5년이란 세월 끝에 이 책을 출간하셨다고 합니다. 저자분은 나에게 힘이 되어 주었던, 또 닮고 싶었던 다정하고 따뜻한 멋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책에 곱게 담아내고 있는데요. 시계추 같은 우리의 일상에 삶의 의미를 부여해주고 숨쉴 틈을 주는 책입니다.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바쁜 일상일랑 잠시 내려놓고 은쌤 책방에서 5분 10분만이라도 숨 고르는 시간을 가져봐요. 그리고 끝까지 함께 해준 소중한 한 분께는 책을 선물해 드립니다. 용서란 다른 사람이 지은 죄나 잘못에 대해 꾸짖거나 벌하지 않고 너그럽게 봐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용서하지도 잊지도 않는다. 순진한 자는 용서하고 잊는다. 현명한 자는 용서하나 잊지는 않는다. 헝거리 출신의 미국 정신의학자 토머스 사즈의 말입니다. 용서와 복수.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참 괜찮은 태도의 일부분을 읽어드립니다. 2008년 청주 여자교도소로 촬영을 갔을 때였다. 난생 처음으로 교도소를 가보는 데다가 수감실 내부까지 취재하다 보니 나도 모르게 긴장을 하게 되었다. 나는 취재에 앞서 교도관을 만나 주의사항을 들었다. 혹시 특별히 조심해야 할 수감자가 있느냐고 묻자 교도관이 말했다. 딱 한 사람만 조심하면 된다고. 그 수감자는 자신도 대하는 게 어렵다고 했다. 세상에 더 이상 무서울 게 없는 사람이란 말에 그 수감자의 이야기가 궁금해졌다. 그녀는 아주 성실한 수감자였다고 한다. 누구라도 교도소에 있을 사람이 아닌데 라고 생각할 정도였다고. 평범한 가정주부였던 그녀는 어느 날 남편이 외도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불륜 상대자는 바로 그녀의 친구였다. 충격을 받은 그녀는 남편을 죽이고 자수했다. 교도소에 들어온 그녀는 모범적이고 성실한 사람으로 통했고 그 결과 몇 년 후 가석방을 받게 되었다. 그렇게 복수가 끝난 줄 알았다. 하지만 자유를 얻은 첫날 그녀는 남편의 외도 상대였던 친구를 죽이고 다시 자수했다. 다시 교도소로 온 그녀는 그전과 달랐다. 얼굴엔 표정이 없었고 눈은 텅 비어 있었다. 그녀의 곁에 가면 늘 차가운 공기만 맴도는 듯했다. 2번의 살인, 그리고 2번의 자수. 그녀는 처음부터 남편과 친구를 모두 죽일 생각이었을까? 복수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몇 년을 버텨내고 결국 친구까지 죽이고 나서 그녀는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까? 복수를 하고 그녀는 후련했을까? 그런데 왜 눈빛도 표정도 사라져버린 걸까? 그녀에게 앞으로 남은 생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녀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마음이 편치 않았다. 살아있지만 살아있지 않은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듯 숨만 쉬고 있는 듯한 느낌이랄까. 불륜을 저지른 사람들에게 원죄가 있다 할지라도 꼭 그 길밖에 없었을까.
남편과 친구를 기억에서 지워버리고 그냥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수는 없었던 걸까? 청주 여자교도소를 3일 동안 취재하며 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왠지 모르게 자꾸 그녀의 이야기가 떠올랐다. 복수를 선택한 한 인간의 끝이 너무나 안타깝고 쓸쓸하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러다 문득 그녀를 다시 떠올리게 된 건 한참 후인 2020년 장동익을 인터뷰하게 되면서였다. 그는 부산 낙동강변 살인사건의 범인이란 누명을 쓰고 21년간 억울하게 옥살이를 해야만 했다. 사건은 1990년 1월 부산 낙동강 근처에서 한 여성의 시신이 발견되면서 시작되었다. 그 여성을 죽인 것으로 추측되는 사람은 현장을 빠져나오면서 정체불명의 두 사람으로부터 습격을 받았다고 주장했고 그 과정에서 여자는 죽고 자신은 가까스로 살아나온 것이라고 거짓 증언을 했다. 그 바람에 살인사건은 1년 넘게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되었다. 당시만 해도 미제 사건 범인을 검거한 경찰에게는 특진을 시켜준 제도가 있었다. 특진에 눈이 먼 경찰은 무고한 시민 2명을 용의자로 특정해 무자비한 고문 끝에 허위 자백을 받아낸다. 그 2명은 사건 당일 현장에 없었지만 계속되는 고문과 폭행을 견디다 못해 허위 자백을 했고 그 결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들은 복역하던 중에 모범수로 감형이 돼 21년 5개월을 살고 출소를 하게 되었다. 그러다 2019년 뒤늦게 사건이 주목받으며 검찰과거사위원회는 고문으로 범인이 조작됐다고 인정했고 부산고등법원에서 재심이 열렸다. 그중 한 사람이 바로 장동익이었다. 흰머리가 성성한 모습의 그는 누군가의 부축을 받으며 인터뷰 장소로 걸어나왔다. 1급 시각 장애 판정을 받은 그의 눈동자는 바로 앞에 있는 내가 아닌 다른 곳을 향해 있었다. 앞에 있는 이조차 보지 못한 사람에게 어떻게 살인자라는 누명을 씌울 수 있단 말인가. 질문을 던져야 하는데 말이 잘 나오지 않아 몇 분 동안 죄송합니다 라는 말만 반복했던 것 같다. 겨우 마음을 가라앉히고 질문을 던졌다. 처음 경찰들이 집에 들이닥쳤을 때가 기억나세요? 그때 제가 33이었고 아내는 29이었습니다. 2살 된 딸도 있었어요. 감옥에 가서 마음을 추스려 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면회를 오고 아이를 업은 아내가 면회를 왔다 가면 속이 부서져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엔 그랬죠. 면회 안 와도 된다. 잘 살고 있으니까 내가 편지하면 답장이나 한 번씩 해줘라. 그래도 제가 나갈 때까지 어머니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했는데 어머니는 2003년 11월에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2004년 11월에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던 소식을 들었을 때는 정말 모든 게 싫어지더라고요. 어머니가 면회 올 때마다 그랬거든요. 재판 기록을 모두 복사해둬야겠다. 네가 언젠가 나올 텐데 그때는 진실을 밝혀야 한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머니가 그 기록들을 전부 짊어지고서 여기저기 갈 수 있는 곳은 모두 다녔더라고요. 지금도 그 기록이 집에 있는데 재판할 때마다 그걸 가지고 법정에 갑니다. 여기엔 분명히 어머니의 혼이 담겨 있고 어머니와 같이 재판을 진행하는 거다 생각하면서 진실이 밝혀지면 제일 먼저 그 소식을 전하고 싶었던 사람이 어머니니까요. 분홍색 보자기에 첩첩이 쌓여있는 2000장의 사건 기록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손을 거쳤는지 종이 끝이 다 해져 있었다. 결국 그는 2021년 2월 4일 무죄를 선고받았다. 나는 안 죽였어요 라는 말을 했지만 돌아온 건 매질 뿐이었고 그 후로 무죄를 선고한다는 7글자를 듣기까지는
30년이 걸렸다. 살인 누명을 쓰고 20년을 넘게 감옥살이를 한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짐작할 수 있을까? 언젠가 진실은 밝혀질 거라 믿고 그 희망 하나로 살아왔지만 그러기엔 너무나 긴 세월이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어린 딸은 어느덧 커서 어른이 되었고 멋진 아빠가 되기를 꿈꿨던 33세 그는 어느덧 50대가 되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그가 무죄 판결을 받는 것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왜 하필 나일까? 라는 생각을 수천 모도 더했다는 그는 재심이 결정되었을 때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한다. 놓아야겠다. 용서해야겠다. 마음속에 품고 있어봐야 나 자신이 힘드니까 놔야겠다. 내가 만약 그런 상황에 놓였다면 과연 그처럼 용서하겠다는 결심을 할 수 있었을까? 내가 처음 그를 봤을 때 몇 분 동안 말을 잇지 못했던 건 그의 평온한 표정 때문이었다. 그 안에는 억울하지만 돌이킬 수 없기에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로 마음을 다잡고 이 고통에도 의미가 있다면 그 의미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결심이 깃들어 있었다. 그래서인지 나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숭고한 결정을 내린 사람을 마주한 기분이 들었다. 나는 아무 잘못 없다고, 억울하다고, 내 과거를 망가뜨린 사람을 원망해봐야 이미 지나간 시간은 돌아오지 않는다. 하지만 오늘도 그 과거에 매여 나를 이렇게 만든 사람을 원망하며 하루를 망칠지, 아니면 나를 위해 이제 그만 과거를 놓아줄지는 나의 선택에 달려있다. 그렇게 보자면 용서란 상처받은 내 영혼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 진정한 용서는 나를 괴롭힌 사람을 위한 게 절대 아니다. 그 사람이 저지른 짓에 면죄부를 주는 것도 아니다. 그저 장독에게 말처럼 마음속에 품고 있어봐야 나 자신이 힘드니까 나를 위해 용서를 선택하는 것이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용서를 하되 잊지는 않는다고 했다. 그럼에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일을 겪는다면 나는 과연 그처럼 용서를 택할 수 있을까? 자신이 없다. 제발 그런 일이 나에게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된다. 하지만 청주 여자교도소의 그녀처럼 복수로 모든 것을 태워버리고 나를 파괴하고 싶진 않다. 그렇게 텅 비어있는 얼굴로 내 생을 마무리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참 가슴이 먹먹해지는 이야기였습니다. 참 괜찮은 태도, 이 책에는 이렇게 포근하고 정답게 나를 감싸 안아주는 그런 많은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수많은 이야기 가운데 당신의 삶에 꼭 필요한 그 한 조각이 당신에게 가 닿길 바랍니다.